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본 갤럭시 Z 플립 사용해보고 놀랐다. 단순 일시적 유행 상품이 아니다. 라는 칼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은 6.7인치 접이식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최근에는 폴더블이라고 불리는 접어서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대화면 스마트폰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으로 접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접는 구조라고 하면 과거의 일반 폰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을 필요성이 있을까? 차분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을 처음 알았을 때 필자의 의문은 원래 접을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같은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와 같이 소형 태블릿 수준의 대화면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형 스마트폰 수준의 사이즈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본체를 반으로 접는다는 것은 가지고 다닐 때 두께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스마트폰은 화면의 대형화 추세로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접음으로써 굳이 두께를 늘리는 이 구조는 오히려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고 인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접은 상태에서 확실히 두께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2배가 됩니다만 본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포켓에 넣기 어려운 아이폰 11과는 달리 청바지의 포켓 안에 쏙 들어갑니다. 필자 개인으로서 두께를 신경 쓰는 것보다 접어서 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메리트가 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갤럭시 폴드에서 물려받은 힌지도 원활해서 임의의 각도로 고정하고 화면을 세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SNS나 뉴스 앱 혹은 스포츠 속보 앱을 띄운 상태에서 태블릿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면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기능이 하이엔드인 것이 큰 특징입니다. CPU는 고성능인 855, 메모리는 8GB, 구글의 최신 기종 픽셀4, 픽셀4 XL과 동등하거나 약간 위의 사양입니다. 화면 사이즈가 6.1인치로 6.5인치인 아이폰 11보다 대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화면이 세로로 길기 때문에 가로폭 자체는 오히려 슬림해서 한 손을 사용해서 화면 끝까지 터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무게도 183g으로 이 클래스의 대형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내구성은 20만회라고 하며 하루에 10회 열고 닫아도 5년은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벼운 편이 필자의 취향이지만 일반 예전 핸드폰처럼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듯 열 수 있는 것이 어려울 뿐 특별히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성능에 비해 기능면에서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접는 구조이기에 방수 방전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무선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공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등 앞선 기술의 기능도 볼 수 있습니다. 상하로 2개의 앱을 나란히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형상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접이식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고집한 제품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독특한 제품이 많은 가운데 사용자 측이 일부러 스마트폰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최대의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겠죠. 같은 폴더블 타입인 갤럭시 폴드가 약 24만엔보다 싸졌다고 해도 18만엔이라고 하는 가격은 좀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화면 사이즈라고 하는 조건으로 비교하면 256GB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49,380엔, 128GB의 픽셀 4 XL은 118,700엔으로 좀 더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펙이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스토리지를 64GB나 128GB로 줄여 15만엔 이하의 모델로 라인업 해주는 편이 유저에게 있어서는 선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실용적인 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번이면 5년, 그럼 나에겐 무리다. 하루에 여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데 좀 더 튼튼해지면서 할까?
그리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나에게 지금 이대로 충분하니까 다른 것을 더 중시했으면 해. 내구성과 내수성, 화면 크기, 배터리 용량 등. 기술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기대된다. 개인적으로는 크고 너무 비싸다. 애플은 여전히 카메라의 질이나 편집의 용이함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스마트폰의 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갤럭시는 스마트폰의 재미있는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취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갤럭시의 기발한 진화를 높이 평가한다. 갖고 싶다. 아이폰도 11만행이나 한다니까 별로 비싸진 않다. 샤프가 10만행 정도의 폴더블 폰을 판매한다면 기사회생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20만회라고 하면 1일 10회 개폐로 50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내구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10회에 5년, 하루에 30번 이상 열고 닫는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 열린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실험해 주었으면 한다. 저번 모델인 갤럭시 폴더보다 이번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신뢰성은 어떨지 모르겠다. 실제로 만져봤는데 접은 채로 앉게 되면 화면이 부서질 듯 했다. 땀이 많은 나로서는 방수가 아니면 여름에 3일을 견딜 수가 없다. 겨우 스마트폰에 18만행이라니 쓸데없지 않을까? 기능 하나하나 의미 없어 보인다. 좀 더 슬림화해서 2, 3만행으로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 의존자에게 하루 10번은 무리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